이제 청주 관련된 참사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청주시가 얼마나 얼빠진 방식으로 인재를 부추겼는지 여기에 대한 정말 이건 뭐 이태원 참사보다는 수준이 덜하지만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입장에 대한 엄중이란 말씀은 안 되죠. 엄중.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 청주 흥덕구청은 하천 홍수통제소로부터 홍수 위험을 통보를 받고도 이와 관련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거기다 관할구청은 사고 첫날에는 이 위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까지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구라치다 걸린 거지. 사실 이게 작년에 중국에서 있었던 맞아요. 거기서 지하차도였어요. 근데 맞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고였거든요. 근데 그거랑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이게 사고가 일어난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하천이 범람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천이 범람할 건 이미 알고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하차도에 대한 일종의 통제를 사전에 했어야 돼요. 특히 이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11일부터 계속 물이 차고, 그러니까 통행하는데도 물이 잘 안 빠져갖고 물이 차는, 그리고 주변 지역이 다 침수가 되는 영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많은 주민들이 걱정이 많았고 사전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행을 제대로 막지 못해서 이 사고가 났다는 거죠.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는 제방이 터지면서 제방 쪽에서 순식간에 물이 밀려들면서 일어난 게 1차적인 원인입니다. 네. 그럼 제방이 왜 터졌냐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제방이 터진 거는 이 지하차도에서 한 2km 정도 있는 미호강인데 미호호라고도 불러요. 미호강. 예. 근데 이 미호강이 오래전부터 존재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미호대교라고 다리를 놓고 있어요. 네, 공사 중이죠. 공사 중인데 다리를 놓는 과정 중에 다리하고 제방하고 이렇게 빗갈려서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방 위로 다리가 지나가다 보니까 네. 그 제방하고 다리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방 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거기 공사 차량이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방을 깎아버린 거야.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즉 멀쩡한 제방의 다리 구간을 깎아가지고 공사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기를 낮춰놓은 거예요. 그게 SBS 보도에 나왔거든요. 좀 읽어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교량 말씀하신 그 공사를 위해서 둑을 일부러 열어둔 거예요. 그 공사하기 위한 차량을 지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폭우가 왜냐면 계속 예보가 됐고 호우특보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대비를 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인재죠. 그러니까 공사로 뚝을 열었다가 SBS의 핑계고요. 왜냐면 이제 수위를 낮춰야 공사가 편하기 때문에 뚝을 열어놓고 있었다는 건 맞는데 비가 올라왔고 침수 상황이 생겼으면 애초에 뚝을 닫았겠죠. 이 진짜 사건은 뭐냐면 이 다리 밑으로 지나는 제방을 깎아놨던 자리를 비가 오니까 얘네들이 모래로 듬성듬성 덮어서 메꾸기만 한 거예요. 눈으로 보이기만. 그래서 시민들이 저거 제대로 해라. 모래 주머니 쌓고 제대로 보강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모래만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임시뚝 마대자루로 임시뚝만 만들었고 새벽에 방수포를 덮는 추가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물이 차오르니까 허술하게 된 거지. 그쪽 자리에 수압이나 몰릴 거 터진 아니에요. 거지. 딴 데는 다 제방이니까. 네. 그래서 거기가 터진 거고 거기서부터 지하차도까지 물이 그대로 강물이 그 제방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깎았던 그 부위만큼이 쓸려 나가면서 그쪽으로 물이 들어온 거고 사고가 지나고 나니까 아까 얘기한 공사는 그거를 갖다가 감추기 위한 공사를 부랴부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깎아서는 안 될 제방을 깎은 거였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덮으라고 했더니 대충 덮었다는 거야. 그렇죠. 이건 지역 주민의 신고란 말이죠. 문제는 이제 이렇게 비가
그게 뚝이 터져서 그쪽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이 징조가 4시간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도로에 대한 통제를 못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 남쪽 출구 쪽에서는 물이 오는 게 보였다는 거야. 이게 이 터널 길이가 600m가 넘다 보니까 이 물이 들어오는 방향이, 차오르는 방향이 터널 남쪽, 그러니까 오송 쪽에 있는 이쪽으로는 물이 그쪽으로 막 흘러 들어오는 게 계속 보이는 거야. 근데 반대로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그 물줄기가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 들어가는 차들은 야 이거 물이 너무 많은데? 라고 해서 멈췄는데 북쪽에는 그 통행을 안 잡아준 거야. 그래서 계속 들어간 거고 들어가서 안에 막히면 어떻게 돼요? 후진을 못 하잖아. 그렇죠. 그냥 갇히는 거야 그 안에. 600m라고 얼마나 많은 차량이 잠겨 있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앞으로 나올지 몰라요. 더군다나 그 안에 버스같이 많은 사람이 타는 얘는 그 중국 같은 경우에 거긴 버스는 안 들어가는 거였거든. 승용차랑 작은 승합차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몇천 명이 나왔는데 사실 이 피해도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교통방송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할 때 전문가들이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비가 많이 올 때 특히 도로에 물이 찰랑찰랑 거린다라는 느낌만 봐도 사실은 진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저 정도는 지나갈 수 있겠지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이 계속 자기네들은 수십 년간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도로에 물이 고여 있는 것만 보여도 바로 이거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을 좀 급박하게 해야 되는데 찰랑찰랑 거리고 있는데도 앞차를 물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번에도 사실 우리가 왜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다 뉴스를 보는데 실생활 속에서 그게 나한테 닥칠 거라는 생각 자체도 일단 못하거니와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얘기 하거든요. 이번에 인도에서도 116명이 죽었어요. 저 물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이제 세계 기상기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저소득 국가는 이런 방제 시설이라든지 경보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사람이 많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걸 우리가 뉴스로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저소득 국가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야라고 자꾸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국제뉴스에서 봤던 모든 후진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 정부 아래에서는 다 벌어지고 있다고 이제는 정말 인지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안은 그 지하 터널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을 때 양쪽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담당 공무원이 왜 없었느냐, 왜 통제 지시를 내리지 못했느냐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커진 거는 공사가 잘못한 거야. 공사 진행자가 잘못한 거. 이거는 제방을 헐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왜 통제를 못했는가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터널은 배수 펌프가 4개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 4개의 배수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으면 그렇게 순식간에 10여 분 만에 물이 그렇게 차지 않는다는 거야. 어느 정도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었는데 순식간에 물이 차버릴 정도로 물이 찼다는 거는 실제 배수 펌프가 작동을 안 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 배수 펌프도. 왜냐면 그 정도를 돌려볼 만한 침수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점검을 제대로 안 했거나 정말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여름철이 아닌 상황에서 이게 상시적으로 이거를 돌려놓게 되면 전기가 들어가니까 전기를 차단해 놨을 가능성도 있죠.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관리적인 차원하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돌아가신 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각자 도생해야 되고 자기 목숨 자기가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윤 정권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는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국가를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이잖아요. 나라는 재난 시스템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 거예요, 지금.
그냥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냥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우리가 계속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원죄는 댐을 헐어버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그러니까 이 공사를 강행한 교량공사를 강행하게 해서 댐을 헐어버린 이 행복청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이 행복청 청장은 이상래라고 윤석열 인수위의 기획실장이었습니다. 토목 전문가가 아니에요. 정치인이란 말이지. 이런 새끼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아마 얘네 캐비넷 뒤지면 제가 그렇게 보고 싶은 양평신도식 건설계획안이 아마 얘한테 있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있는 거네요. 네. 이거 신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꼼꼼해. 앞으로 지역 신도시라든지 새로운 건축물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거를 전면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행복청이라고 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을 아예 만들어놨어. 내부 기관으로. 얘한테 앞으로 딱 주게 되면 얘가 지 마음대로 예산도 정하고 노선도 변경하면서 원하는 대로 장모님 앞에 도로 뚫어줄 수 있고 신도시 만들어줄 수 있게끔 그런 청을 만들어 놓고 인수위 기획실장을 보냈다는 건 사실상 지 비서를 보낸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뭔가를 헤쳐먹었나요? 이제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연관돼 있는 게 국회의원 정진석 왔다 갔고요. 자, 통제 안 한 청주시장 이범석, 얘 지금 출신인 거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 김영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태원 참사 때처럼. 근데 이게 지겠습니까? 안 지겠지. 당연히 안 질 겁니다. 결국 이렇게 사고를 쳐놓고 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와야 됩니까? 국무총리가 와야죠. 총리는 어디 어디 갔어? 있어요? 총리는 힘들어서 못 갔나 봐요. 대통령 대신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군을 동원해. 갑자기 왜 군을 동원해? 군을 비롯한 군경을 비롯한 조직들을 대기 상태로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영상통화 하느라고 그냥 계속해서 서울에서 성내리 대신에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고요. 국토부 장관은 폴란드 따라가서 나중에 왔으니까 하루 늦게 온 거고 아무도 이 자리에 와보는 장관이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누가 왔다? 환경부 장관이 왔다는 거예요. 뭐 왔을까? 아니, 이 언니는 지금 온 지 한 달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계속 해갖고, 청문회에서 털리고 있는 사람이거든, 국정조사에서도, 청문회에서가 아니라. 아니, 환경부 장관이 온 거예요. 왜 털렸냐면, 국토부가 지금 노선 변경하면서, 건의도로 만들면서 환경부가 영향평가를 해줘갖고 바꿨다 그랬거든. 네. 근데 환경부한테 물어봤더니 환경부는 영향평가를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 정부에서 안 한다 그래고 백지화 방침이 내려가지고 우리도 그거 접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국토부가 한 말이 거짓말이 맞네. 환경부에서 안 해준 거 맞네. 영향평가 해갖고 딴 데로 바꾸란 말 해준 적 없는 거 맞네. 그럼 국토부 맘이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서 욕을 엄청 처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여기 현장에 온 거예요.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환경부 장관이 지시를 하고 자빠졌어요. 물론 환경부의 1급 직원들이 다 간뒀잖아요. 천공이 그만두라 그래갖고. 네. 못 받기라고. 그래서 거기 그만둔 1급 자리에 국토부에서 자리를 옮겨갖고 거기 갔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와 국토부가 사실상 한 몸이 된 거죠. 왜 1급들이 다 국토부 출신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토부에 장관이 없으니까 장관은 하나 가야 되겠고, 그래서 국토부에 있다가 환경부로 간 1급들이 환경부 장관을 갖고 거기 가서 뭐 지시를 했나? 라고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진짜. 어찌 됐거나 국무총리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온 상태에서 그냥
야당 당대표도 여당 당대표도 없고 미국에 가 있다가 아무도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환경부 장관 여기를 대신 간 거죠. 대신에 이재명 대표는 누구보다도 빨리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갖고 현장에 접근 안 하고 그냥 멀리서 보고 그냥 가자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는 브리핑도 안 받고요. 예. 가까이 가자고 했지만은 안 갔습니다. 구조에 방해되니까 가까이 가지 맙시다 그래갖고 멀리서 보고 바로 이재명을 만나러 갔습니다. 네. 지금 이 짤이요. 지금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다른 놈들이 하는 짓거리랑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기 원희룡이는 뒤늦게 나타나갔고요. 그 구조를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 지하도도 앞에 도로를 막고 앉아가지고 견인차 들어온다고 피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끝나니까. 그러고 막판에 이제 비해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견인차 빨리 가야 된다고요. 차 꺼내 와야 된다고요. 비켜주세요. 그러니까 그때야 비켜주고 차를 보낸 다음에 그것도 처음엔 안 보내죠. 또 다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게 뭔 민폐예요. 차를 가로막고 기자회견을 해야 될 만큼 이게 중요해? 아니 그냥 인도에 서서 해도 되고 멀리서 보면서 해도 상관없잖아. 근데 왜 도로에 서갖고 했겠어요? 내가 현장에 왔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보여주기식이고 자기 할 일만 하고 내가 할 말은 해야겠고 그런 거죠.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현장 지금 복구하고 있는데 그걸 다 출입을 폴란드에서 통제해요. 오느라고 늦었다고 하면서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 오기 전에 대충 말로 브리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막 웃어요. 서로 얘기를 하면서 뭐 재밌는 얘기를 하는지. 그 장면이 잡혀가지고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사안인 거냐라고 비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와.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김용환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터널 앞에 더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실제 그 안에서 지금 저 펌프카들이 물을 뿜어내고 있거든요. 안에서 네, 그 배수 수위를 작업. 낮추기 위해서 배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배수 작업을 중지를 시키고 여기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죠. 여기 있는데 펌프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보니까 얘 와서 사진 찍고 발언하는 거 찍느라고 그리고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짐이야 짐. 이거 이 정도 되면 국민의 짐이죠. 짐이야 이거는. 이럴 거면 쳐오질 말라고. 현장에 와갖고 지난번 산불 때도 뭐라고 지들이 현장에 와갖고 지금 소방 공무원들 막 구조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브리핑을 듣고 자빠졌어. 브리핑을 들으면 사람이 구해져? 한 명이라도 더 투입을 해가지고 더 구하기 위해서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웃긴 게 뭐냐면 뭐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아니 대통령실이 그랬잖아요. 뭐 대통령 간다고 그 상이 바뀌냐고 했는데 얘 현장에도 안 올 놈이에요. 그 가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네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가서 빨리 지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거를 빨리 해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질 사람이 있으니 뭔가 빨리 안 돌아가겠습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있었을 때 지금 빨리 동원할 수 있는 배들하고 견인선 해갖고 저거 치우고 저 배들 치워라, 엎어져 있는 배들 건져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옆에서 도지사가 군수인가가 지금은 연락할 수 있는 데가 없고 뭐 이렇게 핑계를 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비용을 아끼지 말고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걸 동원하라고 그래서 그걸 치워낸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유출 피해가 얼마나 더 확산됐을지 모릅니다. 이걸 하라고 있는 게 지휘권인 거잖아요. 근데 그 지휘권을 발휘해야 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거기에 도지사, 군수, 심지어 그 지역 국회의원들까지도 제대로 된 문제를 직시하고 여기에 대한 구조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갖고 지 사진 찍는데 바빴다는 거예요. 빳빳하게 달아입은 초록색 민방위복 입고 현장 가는 거 보세요. 응?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 민주당은 아직도 옛날 거 노란 거 입고 갔는데 지네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빳빳한 새 초록색 민방위복 입고 저기 나타나고 사진 찍고 갔다고. 다 의전 아니에요. 응? 환경부 장관이 민방위복은 어디서 구했을까나? 아,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인지 잘 알려주고 있는 건데 책임을 절대 안 지려고 그러고 이게 오면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책임 없는데 내 책임 아닌데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군사정부 아니죠 검사 정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일이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했어? 누가 안 했어? 누가 잘못이야? 누가 이거지. 책임이야? 미리 막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얘들은. 그래서 이 새끼들이 참사 현장에서 이렇게 해놓고 유가족은 만나러 오지도 않는 거예요. 참사 현장에서 막 애도를 표한다 말로만 립서비스를 하고 안 나타나. 그래서 지금 유족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라는 거야. 결국 이 사고 자체도 진입한 사람이 잘못했네 라는 쪽. 이게 마치 이태원에서 아니 누가 놀러 가서 거기서 사고 나래? 라고 책임 안 지고 그냥 퉁쳐버렸던 것처럼 이태원 참사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한다고 유가족이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위로를 받아야 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구조를 위해서든 아니면 수습을 위해서든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 유가족들이 야 또 이거 그냥 재수 없어 죽은 거. 재수 없어 들은 그렇게 걸로 되나? 아니면 터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안전수칙 안 지킨 걸로 갖고 결국은 다 이게 희생자들 탓으로 돌리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게 나라입니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게? 누가 책임질지 또 이거 그렇게 되겠네. 왜 금강 홍수 통제소는 4시간 전에 이거 주의보를 경고했다는 거죠. 경보로 발령을 했거든요. 그리고 2시간 전에는 뭐 흥덕구청 건설과에 이 미호천의 위험 상황과 교통 통제, 주민 대피 뭐 이런 걸 통보를 했는데 과연 흥덕구청은 이거를 왜 안 했을까? 아니 심지어 그 뚝 있는데 저기 위험하다고 지역 주민들이 지나가다 신고도 했대요. 지금 강물이 불어나고 있는데 뚝을 너무 대충 쌓아가지고 저거 위험합니다라고 신고도 했는데 그 신고가 접수됐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이 통보를 받았대. 처음엔 또 아니라고 했거든. 근데 보면 구청, 시청, 도청, 도로관리사업소 모두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결국은 그 신고를 받고 통보를 받고 조치를 안 취한 공무원만 또 감옥을 가든지 면직이 되든지 징계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수사하는 척 하다가 윗분들은 수사하는 척 하다가 또 풀어주고 그렇게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나란가 싶긴 해요. 너무. 그래서 대통령이 와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런 시급성을 인정을 하고 초반에 사람들 그렇게 막 할 때 사실 비 온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호우 경보도 다 있었고 행안부에서 문자 보낼 게 아니라 그 전에 대비책을 먼저 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고가 난 지 이틀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난지역 선포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재난지역 선포되면 비용이 또 많이 들거든요. 하겠죠, 근데 뭐. 근데 이걸 하려면 빨리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비용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데 관련된 비용들이라든지 보상 대책에 대한 걸 해야 주민들이 그거라도 믿고 안심하고 지금 왜냐면 자기가 돈을 들여갖고 이걸 고쳐 또는 뭐 방수를 해 비용이 들었어. 재난지역이 되면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돈으로 열심히 고쳐가지고 뚫어놨어. 재난지역 아니야? 그러면 뭐가 돼요? 그냥 표를 네 돈이지. 네가 뚫었으니까 그냥 네가 책임 이거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긴급에 대하는 상황으로 최우선으로 우선 찔러줘야 돼. 이건 사람이 이만큼이 죽었는데
뭘 민기적거리고 있어. 아.